네, 안녕하세요. 주필순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순입니다. 예, 드디어 꿈에 그리던 3,000포인트를 넘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예, 3,021포인트. 예, 2달 만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이 갑자기 좀 크게 변하는 그런 모습이죠. 3,000포인트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실 뭐 여기서 3,000포인트 간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3,000포인트가 간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1차적으로 올라가야 좀 긴가민가 하다가 조정을 받고 그다음 2차 상승 랠리가 나올 때는 이렇게 세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3,000포인트를 넘어가면 뭐 바로 뭐 3,300 넘었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의 이런 조정 국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잘 보시면 기관 수급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인이 주체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피가 많이 올랐고, 아침에 좀 매수하던 개인들은 다 매도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선물 시장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선물 시간에 기관이 보통 이제 금융 투자가 선물 투자를 좀 많이 하는데 보통 차익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주식 코스피를 매수하고 코스닥을 이게 선물을 매도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오늘 수급을 보면은 선물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매도가 많이 나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금융 투자는 지금 시장이 3천을 넘어가면서 곧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미리 배팅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5,600억의 선물 매도 포지션을 가졌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좀 조정을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금융 투자가 배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외국인입니다. 근데 외국인은 손바닥을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습니다. 플러스 됐다가 또 마이너스 됐다가 언제든지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기 때문에 오늘은 아침만 해도 보시다시피 그 외국인들, 여기 외국인 빨간색이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은 매도했어요. 매도했다가 오후 들어서 1시 반 넘어서 순매수로 전환이 된 겁니다. 기관은 매수였고 개인은 계속해서 아침에는 플러스여서 매도로 전환됐는데, 이만큼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포지션의 선물 매도 포지션, 이게 조금 좀 쉬어가는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아직 뭐 고점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못 올랐죠? 예, 다 아시겠지만 2차 전지 때문에 그렇죠.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좀 못 올라갔고 많은 조정을 보였다. 거기에 바이오도 좀 정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시장을 리드해서 옛날처럼, 이때는 2차 전지 섹터들이 시장을 주도할 때고 뭔가 리드해서 올라가는 섹터가 없다 보니까 아직은 지수가 약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거래소 시장은 하이닉스를 비롯해 뭐 다른 종목들이 좀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많은 유동성 자금이 좀 후발주자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장이 뭐 3,000포인트 가서 이제 시작이다. 예, 많은 개인들이 상당히 많은 허탈감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나만 주식이 없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점차 시장에 들어올 건데, 거래소에 많이 올라가 있는 주식들보다는 코스닥 시장으로 좀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좋아해요. 예, 아무튼 낙수 효과라 그랬죠. 먼저 거래소 코스피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코스닥 시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빠르면 뭐 다음 주라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움직이는, 이렇게 약간 상반되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코스닥이 좀 오버슈팅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틀림없이 나옵니다. 이거는 과거 사례에서도 늘 있었던 일이에요. 외국인은 먼저 대형주가 많은 거래소 주식을 먼저 산 다음에 어느 정도 매수가 끝나면 바로 좀 코스닥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따라가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어요. 자, MSCI 선진국 지수는 조금 제약이 많이 지적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번에 들어가지는 좀 못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지금 뭐 안 움직인다 이렇게 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자기 주식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지금은 예,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예, 이런 키 맞추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랐다고 해서 이쪽으로 가고 또 여기 올랐다고 해서 이쪽으로 가면 계속 손해 보는 시장이 생겨요. 그러지 말고 자기 차례를 좀 기다려 보시면 알아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예, 나올 겁니다. 보유 종목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예, 매매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만 소외됐다. 포모라고 그러죠.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예, 5천을 넘어서 6천, 7천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초입 구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급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이오 USA의 한국 간 업무 미팅이 약 450건이 진행될 정도로 우리나라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알트비포 끊임없는 예, 모달리티 확장을 하고 있다. RNA까지 이번에 다시 적용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예, 항체, 이중 항체, 그 다음에 뭐 ADC, 그 다음에 리보핵산이라고 해서 RNA, 뭐 여러 가지 적용이 된다. 계속 적용성이 확대되는 겁니다. 모달리티는 치료의 접근법이라고 보면 되는데 예, 많은 분야에서 지금 예, 알테오젠의 알트비포가 지금 예, 반영되고 적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ADC, 요즘에 가장 큰 화두가 ADC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너투 SC가 일상에 진입했다라는 얘기는 뭐라 그럴까요? 여기 예, 판매 로열티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일스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곧 입금이 될 거예요. 아시겠지만 알테오젠은 예, 알트비포를 통해서 7건의 기술 수출을 성사시켰고 9조 3천억의 예, 계약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현장에서 뭐 더 바이오라는 이제 기자하고 만나가지고 예, 다이치 상교가 에너투 SC 일상 진입한 것을 확인해 줬습니다. 예, 예상보다 빠르게 진입했다고 그러고요. 예, 일상에 진입을 하면 예, 마일스톤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뭐 많은 기업들, 다른 ADC 개발 기업과도 계속해서 적용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공개하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시간이 이제 문제이지 결론적으로 또 추가 기술 수출이나 예, 많은 종목 기업들이 1년에 2건 정도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많은 기업들이 MTA, 예,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그 RNA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데이터가 아주 잘 나오고 있다. 이제 그러니까 회사가 순항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주가만 안 움직이는 겁니다. 예, 답답하실 거예요. 주가가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그렇긴 하지요. 하지만 주식은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예, 때가 있어서 이렇게 눌러 있는 것들을 그 때에 맞춰서 올라가면 이 박스권을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최근에 카카오, 네카오라고 그러죠.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예,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글로벌 제약사는 예, 알트비포를 예,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뭐 특허 무효 심판도 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 글로벌 제약사들이 결국에는 알테오젠의 기술을 이용해서 SC 제형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이 문제인 거지 결국에는 예,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런 눌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예, 어차피 예, 60만 원, 70만 원, 예, 100만 원도 갈 거예요. 시간이 문제인 거지. 결국에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예,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미팅을 해서 계속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 돈이 들어오잖아요. 무엇보다도. 예, 10월 달부터 돈이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내년에는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숫자가 찍히는 순간 지금의 이런 가격대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높은 가격대에 있을 거예요. 근데 단지 예, 지금 예, 긴가민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횡보하는 그런 자리가 나오는 거지 절대 여기서 멈추고 끝날 수 있는 그런 주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특허 등록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수수료도 납부했고 조만간에 특허 등록이 나올 것이다라고 다시 밝혔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뭐 바이오 제약에 대한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관세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위탁 생산을 지금 기업을 활용할 것이다라고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문제도 지금 해소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면 알테오젠의 그 계획대로 척척척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이슈만 없어서 그런 거지. 이 주식은 이슈가 있어야 팍팍 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반기에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보니까 동시효과 때 모건스탠리하고 UBS 자전거래처럼 크게 나왔고, 요거를 뭐 신한투자증권사를 통한 외국계에서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금융에서 이제 금융투자에서 매수를 좀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루해요. 계속 지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좀 답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알테오젠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든지 고점을 뚫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코스닥 시장이 지금 주도주가 없어서 못 가잖아요. 하반기에 바이오 섹터들이 다시 주도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지금의 좀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코스닥 지수도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2차전지 에코프로 BM이 11% 정도 올랐죠. 외국인의 기관의 같은 매수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뭐 LG 에너지 솔루션, SDI 매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요 121선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를 좀 넘어가서 강하게 넘치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익 실현이죠. 한 매수라고 보면 됩니다. 공매도로 수익을 났던 걸 어느 정도 한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얘네들이 뭐 그러면 계속해서 한 매수 들어올 거냐? 요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하다가 실패했지만 이 121선을 넘겨놔야 돼요. 자사건이니까 언제든지 넘길 수 있겠지만 아무튼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올라가지고는 방향성을 보기에는 아직도 멀었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의 등등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거래 터지거나 이런 것들은 나빠 보이진 않는데 아직까지 주변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해요.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거는 완전히 손이 몰리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뚫고 나가고 주봉도 상당히 세게 나가고 월봉도 이렇게 완전히 벗어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와야 좀 주식이 좀 반등이 나올 거고 121선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2차 전지도 올라가려면 121을 강하게 뚫고 조정을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뚫고 나가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상당히 엄청난 레포트가 나왔죠. 맥커리에서 나온 건데 2027년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90조, 90조를 번다라고 파격 전망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23조 4천억 정도 벌었는데 이거를 90조를 본다라고 2년 뒤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시장의 고점을 뚫고 나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기고 있어요. 올해 영업이익이 44조, 내년에 68조.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국내 증권사 평균도 나쁘지 않습니다. 33조, 39조 뭐 이 정도인데 우리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맥커리는 보시면 HBM 부분 하이닉스가 거의 독주가 이어질 것이다. 국내 증권사는 이제 삼성전자에 아무래도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좀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솔직한 맥커리 외국계는 뭔 소리냐 아직도
HBM은 삼성보다는 SK 하이닉스가 독주할 것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써버리면 삼성에서 뭐 난리 나겠죠. 그렇다 보니까 전망치를 그렇게 높게 안 썼는데 멜커리가 아주 파격적으로 썼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는 이번에 상승장에 거의 주도주급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SK하고 관련된 기업이 또 하나 있죠.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121선 위에 올라왔고 그동안 많은 노이즈로 빠졌단 말이에요. 주봉 보시면은 엄청나게 상승했던 상승기에 의해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최근에 뭐 하나비전과 이제 좀 나눠 먹으면서 좀 이제 노이즈가 좀 생겼어요. 근데 캐파가 그만큼 더 커진다라고 하면 한미반도체가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하이닉스도 물론 좋은데 한미반도체도 HBM 때문에 엄청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 보셔야 될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4월 달에도 급락 나올 때 6월부터 시장 엄청나게 좋아진다. 하반기는 더 좋아진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 거고 여기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올라가는 빅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이 시작입니다. 많은 자금이 증시로 들어올 거고요. 많은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올라갈 거예요.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면 그 회사가 정말 성장성이 없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고 회사의 그 성장성이 흉내없이 있다.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적당하게 알아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작은 호재 가지고도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어떤 섹터가 다시 주도를 할지 정말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가 주도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다시 알테오젠을 비롯한 리가캠이나 뭐 다른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뭐 9월달 정도면 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좀 환경이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당장 뭐 안 움직인다고 해서 나쁜 주식인 게 아닌 거예요. 때가 있고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다 올라갑니다. 정말 나쁜 회사 아니면 웬만하면 다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또 올라가다가 오버슈팅 나오고 요거의 반복이 계속되는 시장의 초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초입입니다. 이게 끝나는 장이 아니에요. 올랐다가 조정받고 또 올라가는 초입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코스닥 시장이 아직 안 움직였다라는 거 보면 자세히 보시면 요거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코스피는 벌써 여기 가 있는데 여기 정도 가 있는데 코스닥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키맞추기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는 아직도 먹을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틀림없이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순환해서 올라가는 상세가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7월 달부터는 탄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흐름 보고 전체적으로 소통방도 좀 종목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고요. 알테오젠 지루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알테오젠만한 회사가 우리나라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지루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제값을 받으면서 크게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 곧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기술 수출하기 전에 이렇게 눌렀다가 텄고 이번에도 기술 수출 하려다가 눌렀다가 텄고 지금도 비슷해요. 눌렀다가 언제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